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이제 새해를 또 맞이해서 분위기가 또 상당히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상당히 또 이제 섞어가면서 굉장히 좀 순환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이 새해로 들어서면서 이제 이 수급적인 부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순환이 되는 그런 타이밍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저번 주에도 그렇고 이제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제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 그러면서 새해로 넘어가면서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할 거니까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맞게끔 수급을 또 새롭게 받아주는 종목들이 과연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일주일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본격적으로 새해가 시작이 되는 그러한 이제 장세에서 그러한 종목들이 또 새롭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 성장의 키워드에 맞는 이러한 종목들이 또 순환이 잘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앞으로 2024년 장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 나갈 건지, 어떠한 종목을 또 우리가 잘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상승이 나올 종목들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또 잘 잡아야 되잖아요. 이러한 종목들을 또 잘 잡을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내용, 결론적으로는 시작되는 시장의 순환, 타이밍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이제 주제를 한번 정해봤어요. 결국엔 이제 이 시장의 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장의 순환이라는 거는 제가 사실 여태까지 방송을 많이 해오면서 상당히 또 많이 강조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순환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이 수급적인 부분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돌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수급이 순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한 종목뿐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또 수급을 받아주면서 이 종목이 가는데 갑자기 또 다음 날에는 요 종목이 가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날에는 다른 종목들이 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을 상당히 또 잘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제와 그 다음에 이제 그저께 해서 시장이 상당히 또 하락을 했잖아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제와 그저께에는 약간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롭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이 최근 이제 이 어제 그저께, 그 다음에 오늘까지 해가지고 순식간에 변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시장의 수급이 도는 타이밍이 왔을 때 과연 또 우리가 이 타이밍에 맞추어서 어떠한 종목을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 종목군들이 순환이 끝났을 때에는 또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이 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잡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 이번 주가 또 새해 시작이었는데, 새해 시작이었던 만큼 시장의 분위기는 좋았고요.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상승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제 이 어느 정도 이 기대감을 가져가던 부분들이 또 살짝 또 우려감이 생겨나면서 이쪽 종목군들에서도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상당히 또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던 그런 한 주였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한 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될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역시나 이번 주부터 해서 새해를 시작으로 해서 가장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건 역시 성장주라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역시 이 성장주의 가장 또 대장주 종목군들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상당히 또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죠.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무언가 이 유동성이 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그러면서 환율이 하락을 하고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성장주에 대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끌어올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이러한 기대감들이 그대로 네이버 카카오에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때는 우리 또 국민주였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부양책이 펼쳐질 때 네이버와 카카오가 실질적으로 그 부양책이 펼쳐지는 시기에
가장 또 큰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군들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이 성장주를 또 대표하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그대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잘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감을 최근에 그대로 좀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슬슬슬 작년 이제 연 말부터 어느 정도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바닥을 잡아주고 쭉쭉쭉 상승이 나오고 있고,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작년 연말 완전히 끝날 때부터 이번 주까지 추가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까지 들어가 주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도면 추세를 타고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번에 약간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잦아들기는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성장주에 대한 투심 살아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 성장주들을 우리가 충분히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 우리가 다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네이버와 카카오뿐만 아니라 역시나 또 이번 주에 가장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죠. 제약바이오가 또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역시 또 이제 이 성장주에 그리고 이제 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끌어올려지게 되면 이 제약바이오가 또 꿈을 먹고 산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또 기대감을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섹터군이다 보니까 이 제약바이오 쪽에 상당히 수급이 잘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한번 파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이 보게 되면 최근 1개월 동안의 이제 ETF 수익률이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가 줘야지 결국에는 또 이 ETF들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뭐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굵직굵직한 제약 바이오부터 덩치 작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까지 일제히 다 상승이 한 바퀴 다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ETF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즉 ETF만 보더라도 최근 1개월 동안의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제약 바이오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시장에서 투심이 굉장히 잘 끌어올려졌다라는 부분과 동일한 겁니다. 사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기대감을 나타내는 섹터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정말 고르고 잘 골라야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기대감에 맞게끔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잘 고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번에 제약 바이오를 보게 되면 이러한 분위기들과는 약간은 달랐죠. 물론 이슈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동안에 뭐 셀트리온 그룹주나 아니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꾸준하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여태까지는 해주지 않았었죠. 작년이 워낙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원년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투자 심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유동성이 자체적으로 또 제한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하게 폭발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투심이 살아나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순환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을 봤을 때 이번 주에는 그럼 완전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을 하면서 성장주, 그 다음에 위험 자산 이러한 키워드 쪽에 완전하게 수급이 몰렸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이 정말 뭐 굉장히 좋은 상승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죠. 그동안에 조용하다가 지금 쭉쭉쭉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번 주에는 완전하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을 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어제와 그저께 살짝 약간은 다른 이야기가 나왔죠.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우려감이 생겨난 겁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준과 그 다음에 투자자들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과 재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했었던 그리고 겪어왔었던 그림이 딱 이런 그림이었을 것 같거든요. 작년에는 결국 이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해왔었잖아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은 완만하게 진행을 하느냐, 이러한 이제 이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죠. 그러면서 연준은 가파르게 인상을 하기를 원하고
투자자들은 완만하게 인상을 하기를 원하면서 줄다리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시장 투자자들의 기대감들과 이제 실망감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너무 기대감이 끌어올려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매파적인 발언들, 그 다음에 너무 또 시장이 실망감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약간의 또 비둘기적인 발언들을 해주면서 시장을 조절해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림이 올해에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결국 이러한 그림이 이제는 금리 인하를 가파르게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은 완만하게 진행을 하느냐 이에 대해서 이제 그림이 바뀐다라는 거죠. 연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금리 인하를 상황 보고 조금 완만하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시장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 안 할 이유가 없다. 물가 내려가고 있고 경기도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시장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를 올해 6회 정도 하기를 원하고 있고 연준 같은 경우에 일단 작년 점도표를 봤을 때 3회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또 FOMC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또 몇 회 진행하느냐, 이번에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작년의 그림이 그대로 이제 이 금리 인하가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로 옮겨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줄다리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크게 떠올랐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12월부터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까지 열려있다라고 발언을 해왔고 지금 현재 이 금리 인하를 올해죠. 올해 3월에 진행하기에는 약간은 조금 빠르지 않냐. 약간 이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시장에서 워낙에 이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폭발을 하면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발언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하 시기를 특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하 시기를 특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제 이 올해 상반기에 물가나 혹은 경기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을 하면서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으면은 진행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금리 인하를 속도를 보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시장 투자자들은 가파른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줄다리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거니까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또 이 성장주들에 대한 투심 그 다음에 시장의 유동성은 적어도 작년보다는 더 확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좋은 그림, 조금 더 순환이 잘 되는 그림이 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정도 이슈를 더 보자라고 하면 이제 또 어제와 그저께 약간의 급락의 이유, 이제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에 대한 우려감이죠. 물론 오늘 이제 나온 이야기로 이란의 이제 폭탄 테러가 일어났던 것이 결국에는 또 이제 IS의 폭탄 테러다,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봐야겠죠. 워낙에 또 이제 중동발 이슈가 언제 또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보기는 봐야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 국내 원유 수입이 지금 현재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 이뤄지고 있는데 요거를 또 이제 이 중동발 긴장감이 또 계속해서 폭발을 하게 되면 여기가 막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국제 유가가 90달러가 넘어갈 거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이제 어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상승이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장의 표면적인 악재는 이 원유에 대한 부분들, 중동발 이슈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이러한 우려감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가 전망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홍해 도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원유 수요가 확대되는 부분들, 미국 달러와 약세, 이게 이제 유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될 것이고 하방으로 또 이제 이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이 생각보다 경제 부양책을 펼쳤는데 계속해서 경제 둔화가 진행이 될 가능성.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비오펙 산유국에서 생산을 계속해서 좀 증가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유가 하락을 이제 야기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펙 내에서도 지금 현재 증산을 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될 수 있는 변수, 그 다음에 또 하락될 수 있는 변수가 지금
동시에 존재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플로우를 계속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는 사실 이 악재와 그 다음에 호재가 공존하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호재라고 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 건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워낙에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전체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기는 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대감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또 이것을 방해하는 악재들, 금리 인하 늦게 한다 혹은 적게 한다. 그리고 이제 뭐 유가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이제 악재들이 조금씩 튀어나오면은 조금씩 이제 시장의 수급이 변화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틀간에 상당히 이제 매도폭이 좀 크게 나왔어요. 매도폭이 크게 나왔고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꺾이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거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틀간의 매도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오늘 코스닥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지금 현재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쭉쭉쭉 상승이 잘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고점에 도달을 하면서 약간의 또 이제 미국발 악재가 하나 정도 나왔었죠. 그러면서 미국발 악재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수급이 전체적으로 이제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쭉쭉쭉 올라오다가 약간의 차익 실현에 대한 의지가 생겨난 거죠. 차익 실현에 대한 의지가 생겨나면서 오늘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의 수급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AI나 2차전지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매크로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에는 이러한 그림이 상당히 자주 나올 거거든요. 시장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악재가 계속해서 좀 나타날 겁니다. 줄다리기는 계속해서 올해 내내 진행이 될 거고요. 연준과 그 다음에 우리 투자자들 간에 줄다리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악재가 하나 둘씩 또 튀어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뭐 북한발 악재, 뭐 그 다음에 중동발 악재 이런 것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시장의 약간의 차익 실현 혹은 꺾이는 흐름이 조금씩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수급이 계속해서 순환이 나올 것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전혀 쫄 필요가 없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려감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결국 지금 현재 시장의 조정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러면서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수급이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수급의 순환의 흐름이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현재 시장의 조정은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잡아갈 수가 있는 기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활용을 하셔야지 올해 시장은 어느 정도 좋은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올해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빠질 만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아직까지 이제 저점을 조금 확보를 해주지는 못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애플발 악재가 또 워낙에 크잖아요. 애플발 또 이 리포트가 살짝 안 좋은 게 나왔죠. 이번에 애플의 이제 이 폰 수요가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빅테크가 계속해서 견인을 해왔었던 그러한 장세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모양을 봤을 때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코스피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살짝 이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은 보이기는 하죠. 물론 뭐 121선 이상으로 이탈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역시나 2차 전지 종목들의 전체적인 좋은 상승,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나 혹은 뭐 그 외에 여태까지 상승이 잘 나왔었던 이러한 종목들을 제외하고서라도 AI 같은 또 종목들이 오늘 시장의 상승을 대체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자연스럽게 다른 종목으로 대체가 되면서 코스닥의 좋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역시나 또 이제 2차 전지를 우리가 빼고 갈 수는 없겠죠. 워낙에 또 다들 2차 전지를 잘 갖고 계시니까 2차 전지를 한번 이제 또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의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좀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그림을 기대를 해야 되는지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 이제 전체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 다음에 뭐 포스코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뭐 반등하고 있고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제가 약간은 그림이 달라졌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작년에 이렇게 좋은 상승이 나왔을 때, 그죠? 작년에 이렇게 좋은 상승이 나왔을 때에는 결국에는 2차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물 구간이 전혀 존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수급만 밀어넣으면 쭉쭉쭉 상승이 나오기 쉽다라고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약간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결론적으로 2차전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앞선 구간에 소화를 해줘야 될 매물 구간, 수급 구간들이 상당히 크게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들은 어떠한 그림이 결국에는 나와 주어야 되느냐? 결국 이 앞선 이 수급 구간들, 매물 구간들을 전체적으로 소화해주는 그림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 앞선 매물 구간을 소화해주는 그림이 나오려면 적어도 앞선 구간의 수급만큼 어느 정도 소화해주는 그림이 나와 주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 구간에서 살짝의 눌림 구간이 나올 때 그때가 이제 저로의 매수 기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림이 나오고 있느냐? 아직까지 큰 물량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즉 시장에서 눈에 띄는 주도할 만한 수급 자체가 들어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이 매물 구간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즉 제한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을 뚫어주면서 소화를 해주는 수급이 결국에는 필요한 거예요. 아직까지 에코프로는 그러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바닥을 잡아주는 그러한 그림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강력한 수급, 조금 더 매물을 소화해주는 흐름들, 이러한 것들이 나와 주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LNF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LNF를 한번 추천을 드렸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을 겁니다. 그죠? 아침 3% 종목 때, 아침 3% 시작한 때 LNF를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때부터 LNF를 한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LNF를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안내를 드렸었던 거는 앞선 구간을 소화해줄 만한 수급 흐름이 충분히 들어와 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들어온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매물 구간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선 매물을 소화해주면서 그 소화해주는 매물, 수급 이상의 수급이 최근에 들어와 주어야지 결국에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LNF의 그림이 그러한 그림이 아주 잘 나왔다 라는 것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도 에코프로 BM이 그나마 상승이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왜 그나마 지금 현재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까? 결국에는 최근에 에코프로 BM이 그래도 다른 종목들 비해서 가장 강한 수급 흐름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앞선 구간의 수급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소화해주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40조대 규모의 수주권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수급 흐름이 한 차례 이제 들어갔었죠. 그러면서 이 구간에 결론적으로 앞선 구간의 매물을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가장 긍정적으로 수급이 들어와 있고 앞선 구간의 매물을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해줬다 보니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또 어떤 게 중요해졌느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35만 원 구간, 예전에 윗골이 그리면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35만 원 구간이 또 결론적으로는 앞선 매물이 또 도달해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35만 원 구간을 뚫어주느냐?
강한 수급이 동반되면서 35만 원 수급을 매물대를 뚫어주느냐, 결국에는 이게 중요해진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에코프로는 그냥 바닥 다지는 수준으로만 움직이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포스코 그룹주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바닥 잡아주는 에코프로와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아직까지도 포스코 그룹주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바닥을 잡아주는 수준으로만 움직이고 있느냐? 결국에는 아직까지 앞선 매물을 소화해줄 만큼의 강한 수급 흐름이 들어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포스코 뭐 엠텍이나 혹은 뭐 포스코 스틸리온 등등 해서 최근에 그나마 좀 좋은 수급 흐름이 들어온 종목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종목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탄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탄력을 나타내주느냐? 결국에는 앞선 이 매물 구간이 현재 이 구간에 위치해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윗꼬리를 왜 그리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전 고점 매물 구간에 부딪혀서 이만큼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윗꼬리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또 이 윗꼬리를 그리는 만큼의 상승은 또 왜 나왔어요? 결국 최근에 이 앞선 이 윗꼬리 그리기 전까지 이 구간까지의 매물을 소화해줄 만큼의 수급은 들어와 줬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앞선 매물을 소화해줄 만큼의 수급은 들어온 이 시점 약 한 3만 2, 3천 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오는 건데 추가적으로 더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선 또 추가적인 매물에 부딪히면서 어느 정도 윗꼬리를 그리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즉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히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분명하게 상승이 나올 만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앞선 구간의 매물을 소화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쭉쭉쭉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이러한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맞고 부딪히고 소화를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소화를 해주다가 한 차례 정도 2차 전지가 강력하게 주목을 받으면서 눈에 띄게끔 앞선 매물을 소화해주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때가 올라갈 만한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차 전지는 조금 더 강한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저는 더 보고 있습니다. LNF 같은 그림이 나올 때까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2차 전지 상승 결국에는 이제 또 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의 상승이 쭉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약간 꺾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쭉쭉쭉쭉 나왔었던 종목군들이 어떠한 종목군들이에요?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군들이었죠. 그런데 이쪽에서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나 혹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이 고점 수급을 결론적으로는 다른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차 전지나 지금 현재 뭐 AI 쪽들 이러한 쪽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뭐 최근에 상승 나왔었던 뭐 셀트리온이나 혹은 이제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뭐 칩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수급을 그대로 받아주는 시장의 순환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의 수급이 계속해서 순환이 되고 있잖아요. 시장의 수급이 순환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닥에서 이제 또 새롭게 수급을 받아줄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타이밍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포트를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까지 해서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쪽으로 굉장히 좋은 수익을 챙겼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이쪽에서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챙기고 그 다음에 새롭게 바닥에서 수급이 생겨날 수 있고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의 약간의 또 이제 물량을 옮겨서 시장의 수급이 이제 넘어가는 이러한 구간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이 결국에는 이러한 그림이 올해 내내 저는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올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맞게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순환이 나올 텐데 제약바이오 상승 나왔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도 뭐 CXL,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지금 2차전지 AI 다시 한번 또 이 수급이 들어가고 있죠. AI 반도체에서 AI로. 그러면서 시장에 수급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시장의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 추가적으로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OLED라든지 뭐 자율주행도 괜찮고요. 이러한 종목군들 쪽으로 계속해서 시장의 수급이 돌고 돌 겁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을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잡으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군들이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변할 것 같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수익을 챙겨주고 그러면서 새롭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바닥에서 또 모약을 만들어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옮겨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굉장히 좀 꾀가 좀 많은 이러한 전략을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어떠한 종목들을 또 이제 이러한 이 수장의 좀 순환 이런 것들을 좀 즐겨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 시장이 그동안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크게 이 상승이 나온 종목 역시나 제주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주반도체의 그림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잠깐 차트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주반도체의 그림을 제가 예전에 바닥 구간에서 이제 한번 이 그림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떠한 그림이냐면 최근에 제주반도체가 이거 이 반도체에서의 에코프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주반도체를 상승이 나오기 전의 그림으로 한번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가 상승이 나오기 전의 그림으로 한번 끌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제주반도체가 이제 어떠한 그림이 나왔느냐, 조금 더 축소해서 어떠한 그림이 나왔느냐, 쭉 조정이 나오다가 물량이 죽어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갑자기 바닥권에서 눈에 띄는, 그러면서 이전 매물 구간을 압도할 만큼의 수급이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재상승이 나오는 모습.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밀어내 주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또 이제 앞선 구간에 매물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작년에 2차전지만큼의 2차전지가 상승이 나왔었던 그림만큼 제주반도체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물량 한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물량을 밀어내 주잖아요. 이렇게 물량 밀어내 주면 더 간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매물이 없잖아요.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물량을 밀어내 준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은 약간의 또 이제 윗꼬리를 좀 강하게 그렸기 때문에 살짝 리스크가 생겨난 구간이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주반도체를 갖고 계시는 분들 혹은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다. 그러면 이제 뭐 최근에 나는 상승이 좀 잘 나와서 뭐 14,000원대, 뭐 16,000원대, 18,000원대, 뭐 오늘 뭐 어제 고가 이렇게 해서 수익을 잘 챙겼어. 그러면은 온디바이스나 CXL 쪽으로 한 번 더 볼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온디바이스나 CXL 쪽, 이쪽은 사실 상당히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뭐 YIK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저점에서 마찬가지예요. 눈에 띄는 수급 그대로 들어와 줬죠. 그러면서 쭉쭉쭉 상승이 나오다가 최근에 약간의 또 이제 음봉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신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기가 약간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약간은 부담스러운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순환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 결론적으로 YIK 같은 경우에도 저가에서 수급 강하게 만들어주고 상승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시장은 계속해서 한 종목만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순환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맞게끔 이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이 결론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뭐 AI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게 되면 솔트룩스가 오늘 그래도 의미 있는 수급 정도는 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AI 관련된 종목들. 물론 이전에 들어갔었던 수급만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수급 흐름은 한번 나와 주어야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이 정도의 수급, 오늘 들어간 수급도 분명하게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차례 눌려줬을 때에는 저는 재상승을 반드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닥에서 또 새롭게 물량을 넣어주고 모양을 만들어 가니까 그러면 눌렸을 때 재상승을 노리고 한 번 더 접근할 만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의 매매 전략을 우리가 꾸려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넘어가서 지금 현재 시장이 결론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순환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결국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도체 종목들,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쪽 상승이 나오다가 시장 하락할 때에는 또 결국에는 유가 관련된 종목들, 대성에너지나 혹은 흥구석유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또 수급을 받아줍니다. 그러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성장 키워드를 갖고 있는 그러면서 다가오는 이슈가 있죠. CES라든지 그리고 올해 AI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제 AI는 상용화가 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돌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 새롭게 수급을 만들어내는 종목들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제가 저번 주 이제 새해 시작하기 전에 제 마지막 방송이었죠. 그때부터 꾸준하게 강조를 드렸다라는 부분을 한번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또 잡아야 될지 이게 결국에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래도 그림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될 만한 몇 가지 종목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한번 이제 참고를 해보시고 이런 그림이 무언가 좀 바닥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종목들이구나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또 목표가를 도달을 한 종목이 이제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 주 아니고 저번 주네요. 저번 주에 이제 목표가 도달을 한 종목이 이제 하나 있었는데 로보티즈라는 종목이었어요.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수익률을 조금 이제 짧게 봤죠. 수익률을 조금 이제 짧게 봤고 지금 현재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로봇주 중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도 있고 협동 로봇도 있고 감속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왜 로보티즈를 잡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게 되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차트를 봤을 때 무언가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혹시 드시는지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보고서 로보티즈가 무언가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지금 보게 되면 로보티즈가 예전의 그림, 이 그림이 나왔으면 저는 사실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다가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가는 흐름, 한 차례 더 수급 흐름이 더 나오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로보티즈가 무언가 바닥을 잡아주면서 물량을 계속 밀어놓고 있네? 그러면 이거 로봇주 중에 무언가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잠깐 저쪽으로 차트 넘어가서 보도록 할까요? 다른 로봇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로봇주들. 지금 두산 로보틱스나 혹은 지금 그 외에 다른 로봇주들 어떠한 그림이 나오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추세가 약간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들어가 있었던 수급이 살짝 살아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바닥권은 아니고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장이 꺾이면서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세가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2등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죠? 지금 현재 수급이 들어가 있지 않은 모습. 최근에 한 차례 두산 로보틱스가 상승이 잘 나올 때 같이 상승이 나왔었지만 결론적으로 물량이 살짝 죽어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로봇주들 어떤 종목이 있죠? T로보틱스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로봇주들을 볼 때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가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오늘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은 앞선 구간의 수급을 약간은 상회하는 그런 수급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매물 구간 정도까지는 적어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정도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보게 되면 목표가 도달을 한 구간이 이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로보티즈가 아직까지 수급이 전혀 빠져나오지 않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살짝 눌리는 구간이 또 어떤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제 추천을 드린 구간이 요 구간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 추천을 드렸었던 이유가 결론적으로 눈에 띄는 수급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반전될 만한 구간에 도착을 했구나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저는 이때 정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갔죠. 예. 그러면서 쭉쭉쭉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로봇 중에서도 약간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들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 수급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은 이제 어때요? 어제나 그저께 시장이 눌렸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은 그냥 눌렸을 때 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수급이 살아있으니까 제가 이 수급이 살아있는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결국에는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상승은 무난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다음 매물 구간이 어디예요? 약 한 34,000원에서 5,000원 구간이죠. 이 정도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그림들을 가져가는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장은 키워드가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2025년이 결국에는 무언가 4차 산업군들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초기 시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 그런 기대감이 발현이 되기 시작을 할 거라서 기대감을 가져가는 성장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눌렸을 때 살 수 있는 종목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어떠한 그림이 나오고 있느냐. 시장이 꺾이면서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물량 아직까지 그대로 저는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왜 이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느냐? 결론적으로 이제 이전 고점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 고점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전 고점 구간에 도달을 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수급 흐름이 나와 주어야지 이거 진짜로 가는 거구나 하고 따라 붙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이전 고점 구간을 윗꼬리를 그리면서 뚫어주지를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못 가는구나 하고 약간의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물량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저라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약 한 24,000원부터 2만 원 초반대까지 해가지고 모아갈 것 같아요.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 물량이 살아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난하게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올해 CXL이라고 하는 확실한 키워드를 갖고 있잖아요. CXL은 올해 상용화가 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회로 활용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할 준비를 해줘야죠. 눌려주고 있으니까 이거를 갖고 계신 분들 아직까지 고점에서 나는 매도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이 저점 잡혔을 때 추가 매수 해주시면 되는 거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나 최근에 못 샀는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2만 원 초반대까지 가격 밴드 설정을 해서 모아 나가시면 또 쉽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제 눈에 굉장히 많이 보여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TL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TLB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고점 돌파 못 해줬죠. 고점 돌파 못 해줬기 때문에 강한 힘을 동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 못 가는구나 해가지고 차익 실현 살짝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량 살아있죠. 그러면서 오늘 더 늘려주죠. 그러면은 저라면 어떻게 또 매매를 한다? 결국에는 3만 원부터 약 한 2만 7천 원 정도까지 가격 밴드 설정해서 모아 나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고점까지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겁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길게 기다리시지 않으셔도 돼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2차 전지나 AI 쪽이 수급 받아주고 있잖아요. 순환이 계속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AI 쪽이나 2차 전지가 간다. 그러면 이제 얘네 쪽이 상승이 나왔다가 얘네가 상승이 멈추면 또 자연스럽게 반도체 쪽이 수급을 받아줄 겁니다. 계속해서 치고 받아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TLB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러한 종목들은 결국 눌렸다가 다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모아갈 만한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칩 관련된 종목들 다 마찬가지예요. 고점 구간에서 더 못 밀어주니까는 살짝 눌리고 있는 건데 물량 지금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최근에 조정은 오히려 땡큐하고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슬슬 매수하셔도 되는 거고 나 고점에서 못 팔았는데 나 고점에서 사가지고 물렸어. 저가에서 매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차트 잠깐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저출산 종목들을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출산 종목들도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저는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길게 봤을 때 저출산 종목들이 쭉 조정이 나오다가 굉장히 의미 있는 단가에서 바닥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의미 있는 6,000원 초중반대 단가에서 무언가 계속해서 거래가 강하게 이루어납니다. 그죠? 거래가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바닥을 잡아가고 무언가 모양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느낌이 혹시 오지 않으셨나요? 저는 딱 보자마자 이거 이상한데 제로투세븐 뭔가 끼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로투세븐이 최근에 의미 있는 흐름 한 차례 또 나왔죠. 앞선 수급만큼의 수급이 들어가 주면서 물량이 그대로 살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물량이 안 털렸고 6,000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사모았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보다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죠. 앞으로 이러한 그림 가져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순환이 나올 거고 계속해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수급들이 또 저점에서 새로운 종목들이 또 받아주고 새로운 종목들이 또 수급을 받아줬다가 상승이 나오고 차익 실현이 나오면 또 새로운 종목들이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급을 치고 받을 거거든요. 먹거리가 저는 굉장히 많은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 나온 거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또 이제 AI 종목군들처럼 최근에 저출산 종목군들처럼 무언가 바닥에서 수급을 밀어넣는 이러한 그림들이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신고가에 있기보다는 무언가 바닥에서 힘을 웅크리고 폭발하기 전에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설렙니다. 시장이 어제 그저께 눌려졌는데 이 눌리는 신호가 저는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고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당연하게도 이 수급 풀려 나온 수급들이 바닥에 있는 새로운 종목군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설렜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수급의 움직임을 그대로 AI 종목군들이 받아주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 시장에 하락이 나온다. 결국에는 우리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해오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작년, 재작년보다 상황이 좋죠. 왜? 올해는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를 갖고 움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투심은 적어도 올해에는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 조정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살아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 그러면서 바닥에서 모양을 새롭게 만드는 종목은 또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이러한 종목들을 선별을 해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좋은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서 오늘과 월요일 정도 해서 지금 수급이 활발하게 들어오고 살아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가, 결국에는 또 그러한 종목들이 다음 주에 주도주가 된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수급 살아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될 건지 이 부분을 한번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자,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굉장히 또 양호합니다. 시장의 분위기 굉장히 양호하고 저도 이번 달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장이 하락하던 그렇지 않던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맞추어서 올라갈 종목들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니까 그 올라갈 종목들을 어떻게 잡을 건지 김영희 전문가의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하면 수급을 형성하는 종목들이 또 어떠한 종목인지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면서 오늘과 주말 정도 동안에 어떠한 종목이 또 수급이 살아있는지 잘 살펴보시면서 전략으로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좀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